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마지막 월요일 국민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개선으로 제41차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차 비상대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국민상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모두 발언이 아니에요. 내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무탈하게 100일을 지내면 그 후로 생명을 위협할 병이 없어 안심해도 좋다는 의미로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귀대위가 잔병치레 없이 100일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비대위원들 한 분 한 분과 또 당직자 한 분 한 분, 현장을 지키는 당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정과 실천이라는 가치로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재건과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당무위원회, 지역위원회, 확대 간부회의 등 흐트러진 당의 골간을 다시 세우고 당을 안정화하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공정한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혁신 실천을 위한 국회의원 세비 동결, 야당 몫의 국회 도서관장 자리도 국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미흡한 줄 압니다. 그러나 혁신 실천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일신 우일신의 자세로 국민들이 지적하시는 낡은 정치 하나하나 모두 바꿔갈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을 새롭게 이끌어갈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오늘 당무위원회에서는 전당대회 선거인명부 확정을 의결하게 됩니다.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당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여야 합의 정신에 기반해서 의미 있는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10%를 목표로 한다는 우리 당의 주장이 관철돼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주거 복지를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전월세 대책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됩니다. 내년 1월 12일 국조활동계획서가 의결되면 100일간에 걸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이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위한 국민 대타협기구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 각각 추천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상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민생법안 130여 건이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처리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박 웃음을 짓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외교 안보에 관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기본 틀에 관해서 단 한 번도 이의를 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을 중간에 미국을 끼워 넣어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MOU로 변경해서 체결한다고 합니다. 한미일 3국 정보공유 MOU는 미국 주도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민적 반대에 봉착하자 국회의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는 MOU 형식을 취한 꼼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간 미국 측 국방부 인사들의 반응을 볼 때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의 목적은 한미일 3국 간 MD 구축에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미일 삼국의 정보공유 MOU 체결은 북한은 물론 중국 등에게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맞춘 대중국 포위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발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는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OU 형식도 문제입니다. 군사정보 교류가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국방부 기관 약정 형태의 MOU로 추진되면 군사 기밀 제공을 엄격하게 정한 군사 기밀 보호법과 배치되고 국내법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언제나 국익에 따라 내용도 형식도 정정당당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와 국민적 반대를 피하기 위한 그야말로 꼼수인 MOU 체결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다음은 우용군 본회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출발한 에어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해 이 항공기에 탑승한 우리 한국인 일가족 3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길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간 우리 당은 국민에게 신뢰와 약속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 10일 2+2 회담 그리고 12월 23일 3+3 회담에서 여야 합의사항에 따른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국민 혈세 100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한 자원 외교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공무원 연금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전세 대란 등 심각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새해부터는 국회 차원의 대책이 우리 당의 위원장을 맡게 될 예정인 서민주거복지국회 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선출이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온 국민이 슬퍼하고 또 애도했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세월호 특위 위원 구성이 4.16 참사 이전과 완전히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2015년 민생국회로 이어지는 가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세수 구조계획을 지난해보다도 49.4% 증가한 14조 원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부자 감세의 여파와 현 정부의 장밋빛 세수 전망으로 세수 부족 상황이 이제는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무리하게 세수 증가율만 높게 책정하면서 세수 부족 사태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기가 증폭될 것입니다. 이 최경환 경제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신재벌 경제 정책도 이제는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됩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란 미명하에 실시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1060조로 급증했고 무분별한 해외 자원 개발과 SOC 사업 등으로 공공부채는 이미 10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시행령은 가계소득과는 상관없이 재벌과 대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즉 가계부채로 소비는 위축되고 내수경기는 침체되는 악순환과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길을 잃은 초이노믹스가 가야 할 방향. 수십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당의 가계소득 중심 성장 정책으로 가는 길이 옳다고 봅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이제 거의 임박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만 검찰은 유출된 문건이 허위사실로 드러난 문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진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문고리 권력 3인방이
금융권 인사에 개입했다고 한 말의 진위도 사실 여부도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찰의 하명 수사로는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합니다. 검찰 스스로 왜 특검이 필요한지를 며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 체결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명백하게 국민을 또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사정보 공유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서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꼼수라는 표현이 이번에는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 정서상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가 어렵게 되자 MOU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또 상임위에서 절차와 내용을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국회부의장이신 이석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하늘이 그쪽이 나도 꼭 불러내야 할 증인입니다. 안 불러낸다면 우리 국민은 그런 정치 집단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당이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망신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남북적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자는 충정에서입니다. 그분의 임기 중 체결한 자원외교 MOU 71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 28건,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11건, 합하면 39건이나 되며 다른 건도 한승수 총리를 자원외교 총리로 임명하여 총지휘하였습니다. 합계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국부 유출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장본인이 안 나온다면 그런 국정조사는 주인공 없는 영화처럼 보고자 하는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름 위에서만 논일다가 어느 날 광풍이 휘몰아쳐서 구름이 싹 거치면 맨 땅에 추락하는 참사를 겪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비록 과거에 과오가 있었더라도 이번에 국민 속에 내려오셔서 역사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힘으로써 국민의 용서를 구할 절호의 기회를 이 전 대통령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엉뚱하게도 참여정부를 물고 늘어지는데 한 동네를 예로 들면 잘못은 자기 집 아저씨가 저질렀는데 나무집에 대고 삿대질하는 격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각별히 예의를 갖춰서 질문하는 배려가 있으시기를 국조특위 여야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술 소비가 많은 연말에 주류업체 간의 루머 전쟁으로 소비자가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악성 루머를 터뜨린 혐의로 하이트진로의 안모 대리 등 6명을 입건했습니다. 과거 10여 년간 롯데주류와 하이트진로의 임직원들이 서로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거짓 루머를 터뜨려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루머로 인하여 소비자의 기분만 상처받아왔고 당국은 회사가 아닌 개인에 대한 처벌에 그치고 말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업체는 강남권 등지에서 경쟁업체의 술을 안 파는 가게에 특혜를 주거나 이벤트용 끼워 팔기를 한다는 등으로 주류회사와 도매상 그리고 유흥업소에 이어지는 불공정 거래의 소문이 자자한데도 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메이저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의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권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에어아시아기 사고로 실종된 박선봉 선교사는 저희 여수에서 성실한 봉사활동을 했던 지역 구민입니다.
박성범 선교사 가족과 나머지 실종자들에게 기적의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당 28 전당대 예비 후보 등록입니다. 전대 준비위원장으로서 보다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멋진 한판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나 출마를 접은 분이나 모두 당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세균 전 대표님, 김동철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불출마를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그러나 한편 본에 찬 결단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출마하시는 다른 후보들께서 이분들의 목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당대표와 대선 후보까지 지내셨던 상임 고문 한 분이 자신의 몸을 담았던 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신당행을 시사하는 것은 그분을 도와 선거운동을 했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240만 당원의 신의를 저버린 일을 절대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내일로 3주기를 맞는 고 김근태 상임 고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2012년을 점령하라는 그분의 유언을 받들어서 2016년 그리고 2017년 대선을 점령하기 위해 일치 단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 김근태 상임 고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예. 네, 다음은 민재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발표를 강행한다면 노사정위원회와 노사정 합의가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들러리 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의 기획에 서게 될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그나마 남아있는 사회적 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의 몰락은 사회적 대타협과 소통의 소멸을 뜻할 것입니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종합대책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당그래법으로 알려진 정부의 비전 대책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비정규직의 나라, 평생 미생의 장그래로 살아가야 하는 나라로 만들 뿐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발표를 제고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강행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뿐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대타협을 이루어도 힘겨운 과정입니다. 혼자 걷는 10걸음이 아닌 함께 걷는 한 걸음의 기회를 청와대에 촉구합니다. 다음은 원혜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검찰이 박지만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조홍천 전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고소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비서 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문건 유출이라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청와대 내부의 국기문란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 자신이 관리해야 할 대상인 대통령의 동생에게 내부 문건까지 갖다 바치며 충성심을 보였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론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석연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지도 못한 채 제대로 조사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신속하게 소위 십상시 모임은 없었다는 결론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고리 권력 3인방과 관련된 찜찜한 소문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 당국의 한 고위인사가 청와대의 핵심 실세와 친하다는 것을 내세워서 금융회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인사개입을 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대통령 경제교사로 불리던 김광도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 권력 실세는 문고리 3인방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앞두고
본인이 말한 국기문란의 진원지가 대통령 자신의 주변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사 시스템을 바로잡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